네. 자, 닭고기는 늘 마니커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뉴스는 늘 권순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부터 네.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일단 뭐 미국의 그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가요? 네, 그거 나왔죠? 예, 네.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정말 강하네요. 뭐 빠질 기미가 없습니다. 다우존스도 0.48% 상승했고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S&P 500도 0.46% 상승했습니다.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전월 대비해서는 0.1% 상승했습니다. 10월에 한 3.2% 올랐었으니까 0.1%포인트 정도 덜 오른 편이에요. 네. 전월 대비 숫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고압 수준에서 소폭 좀 올랐는데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오르고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와 뭐 비슷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장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잘 잡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보면은 연준이 내년에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좀 낮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 또 이제 FOMC 점도표가 나올 겁니다만 9월 점도표에 따르면 그 연준 위원들의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5.1%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거다라는 게 점도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25bp를 해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는 거고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도 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증시는 벌써 저는 이게 매일 세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며칠째 오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4번 내지 5번을 만약에 금리를 낮추려면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경기가 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하나 크게 부러져야죠. 그러면 나스닥은 어디 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5번을 낮추려면 지금 이 언저리나 위에 있는데 연준에서 5번을 금리를 낮출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기가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 부러질 때 나스닥은 잠깐 해외 나가 있다가 금리 낮추고 나면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완전 같기는 해요. 동상이몽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매우 발언하고 점도표하고 이제 나올 건데 어쨌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 맞는 예. 것 같아요. 근데 뭐 박병창 이사님도 맨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 우리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한참 오르고서 다 올랐다 그러면 끝나면 우리는 좀 같이 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뭐 미국 간 거만큼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미국 장시 많이 큰 거만큼 우리나라 장시도 많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커 자. 한번 해봤는데 별로였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마이커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장시 거기서 좀 깼어. 아, 장시. 네. 언제 뗍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뉴스로 가봅니다. 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니, 어제 나가시면서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고 나가셔 버리대. 예. 뭐 근데 시간도 거의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원래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저도 거기 출입을 하면서 몇 번 만났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젊었을 때 은행과장을 했죠. 예, 은행과장도 했었고 금융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예전에 저 연애 뭐 상담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 근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그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게 양도세의 그 기준이 정해지는 날이 12월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일단 대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크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 보유주식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이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말에 좀 파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그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현재로는 양도세를 피하려면 12월 26일까지 종목당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좀 흘러나왔던 얘기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뭐 입법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주주 기준 과세는 좀 이상한 제도예요. 이게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번 거지 뭐 대주주가 번 거는 뭐 세금 내고 뭐 조금 번 걸 안 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과세가 도입됐던 2000년에는 100억 정도 한 종목당 100억 정도 있으면 대주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뭐 대주주 양도세를 좀 더 걷어야 되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낮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 100억이었다, 2013년에 50억이었다, 2016년에 25억, 2018년에 15억, 지금 10억 원까지 됐는데 네. 10억 원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저 종목당 10억 원까지이신 분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10억 원이 무슨 대주주냐 이런 반감을 일으켰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게 그 좀 수용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대주주 과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다가 이거 범위 넓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10억으로 해서 예. 양도 차익 과세를 했을 경우에 세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예, 예.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안 클 거야. 네. 솔직히 여기 채팅창에 지금 뭐 2만 5천 분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한 종목당 10억 이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들으면 뭐 하시게. 아니 거의 없다는 거지. 없겠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 이름을 바꿨어야 돼. 만약 그렇게 하려면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하니까 10억이 대주주자 그러잖아. 그러면 네. 적당한 뭐 세목을 정해가지고 주식 뭐, 부자 세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책에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그런 건 아니지만 고래로 예. 별로 이렇게 그 친절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양도세를 안 하다가 양도세를 하려 그러니까 좀 부자들한테 주로 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주주라고 이름 붙여서 100억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세원 좀 넓히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낮추면서 이름은 대주주 과세라고 유지를 해가지고 손 엄청 드시는데? 다 거짓말쟁이들. 뭐 없으면서 뭘 종목 드시는지야. 왜 이렇게 많어? 진짜 많다. 아이고 참나. 뭐 무슨 종목이신데? 내가 한번 볼게요. 어라? 없어. 네. 네. 뭐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은 금융투자 금투세로 이게 통합돼서 논의가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안 되는 걸로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 밖에도 뭐 슈링크플레이션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물가를 안 낮추고서 양을 줄이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을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그래가지고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한 대책을 내겠다. 근데 저는 이거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양 줄였으면은 고지를 해야죠. 아유 뭐 물건 가격 안 낮췄다고 양 줄인 거 다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그 제가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들 이렇게 보다가 네.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휴지 폭 있잖아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아 그걸 또 줄여요? 두루마리 휴지의 폭을 줄여. 아. 와, 그거는 진짜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두루마리 휴지의 폭을 줄이면은 그게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근데 밀리미터 단위로 줄이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아 폭을 요거? 예, 예. 네. 아 그거는 좀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아 근데 그게 삐져 우리가 나오는데. 보통 이게 두루마리 휴지 보면은 몇 미터인지 크게 써 그렇죠. 있잖아요. 50m 뭐 이렇게 써 예, 있죠. 그거는 그래도 보이는데 와, 이 폭 줄이는 거는 야 그거 치명적인데. 야, 그런 아니, 것도 그건 있더라고요. 그건 약간 비상사태 벌어지지 그거. 아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아, 줄여도 되긴 하는데 네. 고지는 해야죠. 아, 나는 지금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ገብ쳐서 쓰는데. 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사선으로 겹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렇게 접어서 쓰잖아. 네. 그걸 약간 옆으로 접었다가 이쪽으로 접었다. 그러면 이렇게 부피가 넓어지거든. 아니 그 뭐 얼마나 넓으시길래 그래? 그걸 그렇게 넓게 쓰세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종이를 키우는 건 없어요? 거기 그 안에 그 원봉 있잖아. 봉. 그걸 휴지심. 넣으면 되잖아. 아 근데 그건 어쨌든 옆에 써 있잖아요. 몇 미터, 써 있으니까. 50m다, 30m다. 그게 영풍재지가 만드는 거더만. 아 맞아요. 취재한. 휴지심. 예. 휴지심은 또 따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야? 그건 뭐 또 아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뭐라? 휴지심은 뭐 따로 기묘하게 쓸 때가 있는 거고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추경호 부총리는 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망대로 1.4%. 그러니까 당초 전망에서 그 낮춘 숫자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속증여세 관련한 개편론이 있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시간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상속증여세 문제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기업 거버넌스 이슈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논의는 필요한데, 아무래도 상속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좀 자산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좀 논의하기 굉장히 힘든 주제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좀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그 정리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집계하고, 우리도 이거 지금 어떤 영상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3% 영상 이런 거 서베이하는 것처럼 이번에 좀 올해의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근데 거기서 올해의 K 콘텐츠가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가 그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시청 시간을 집계를 했는데, 같이 보시면은 여기 우리나라에 2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더글로리가 그 3위에 올랐어요. 6억 2천만 시간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1위가 뭐예요? 1위는 외국 겁니다. 나이트 에이전트 시즌 1, 2위는 지니 조지아 시즌 2. 그것도 안 본 건데 다. 근데 보통 넷플릭스의 주요 시청자들이 영미권들이 많아가지고 그 저런 건 잘 안 뜨던데 넷플릭스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한국 보니까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오히려 비영어권 콘텐츠가 3위에 올라가 있다는 게 좀 오히려 놀라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게 6개월간의 시청 시간만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비드라마 중심으로 했을 때 1위는 압도적으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 오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게임이 얼마나 대단한 흥행을 했는지는 이것만 보셔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드라마? 네, 비드라마 1위. 왜 비드라마예요,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아니에요? 그러네요. 드라마죠. 아, 비영어권 콘텐츠가 전체 시청 시간의 30%를 차지했다. 아,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그 기간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올해는 아니죠, 오겜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 상반기 중에 많이 시청된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피지컬백이 15위에 올라 있고, 그리고 일타 스캔들이 16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타 스캔들 그것도 예. 우리 드라마예요? 예. 근데 요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영미권들이 거의 대부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영미권 콘텐츠 중에 이렇게 높은 순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콘텐츠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넷플릭스가 공개한 숫자 보니까 이게 K 드라마, K 영화가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징어 게임이 예능으로 돼 있다네, 예능.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예전에 드라마 있었고 네. 그걸로 다시 예능 만든 게 있어요. 아, 그래? 예능을 올해 다시 만든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좀 비드라마에선 좀 순위를 차지했는 모양이에요. 예, 오징어 게임이라고 같은 동명의 진짜 사람들이 와서 상금 걸고 뭐 게임하는 거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인기를 좀 많이 끌은 거 오징어 같아요. 게임은 좀 시간이 됐고. 그건 이제 재작년인가 뭐 작년인가 그랬고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던 게 TV 시리즈, 그러니까 비영어권 TV 시리즈 인기 순위 역대 1위가 오징어 게임. 그 역대 1위.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비드라마가 아니라 TV 시리즈의 비영어권 기준입니다. TV 시리즈의 비영어권 예. 역대 1위? 예. 역대 1위. TV 시리즈의 비영어권. 그러니까 역대 1위. 넷플릭스가 통계를 영화하고 TV 시리즈로 내요. 아니, 이제 영어권까지 포함되면은 저 뭐 웨스트 윙이니 뭐 저거 있잖아. 웨스팅이 뭐예요? 미국의 그 백악관 스토리 그런 거 있다고. 하우스 오브. 그렇죠. 하우스 오브 컷. 예. 그런 게 1등일 거야. 뭐 왕자의 게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지. 예.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예.
그런데 뭐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넷플릭스는 이번에 요금 인상했습니다. 광고 없이 콘텐츠 보려면 월 13,500원을 내야 됩니다. 광고 없는 시청자 광고 시청 없는 요금제 기준으로 지금 원래 최소가 9,500원이었거든요. 9,500원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13,500원으로 4,000원 오를 것 같습니다. 더 내는 것 같은데. 한 10,000원, 16,000원, 15,000원 내지 않아요? 아니 어제 빠져나갔어 나한테. 얼마예요? 13,800원인가. 아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여기 있네 여기. 보여드릴까? 아니 됐어요. 네. 네. 12월 20일 그리고 13,800원. 구글도 어제 통계를 좀 냈는데 올해의 검색 구글 트렌드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다들 제일 놀랐던 게 그 올해 검색어 레시피 있잖아요. 요리 검색어 1위가 비빔밥입니다. 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요리 레시피를 제일 많이 검색했나 찾아보니까 예. 비빔밥이 1등입니다. 이건 뭐 영어 비용은 상관없이 예. 그냥 1위. 예, 전 세계. 그냥 1위.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없어요. 한국 아무것도 없는데 1위만 유독 비빔밥입니다. 아, 볶음밥 없고. 예, 볶음밥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된 거 자체가 김밥. 없어요. 요즘 김밥인데. 그죠. 김밥은 이제 사 먹는 거 트레이더스 쪽에서 사 먹는 그런 기준이고 네. 그리고 TV 시리즈를 보면은 TV 시리즈에도 더글로리가 있습니다. 그 더글로리가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나 봐요. 더글로리? 예,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아니 아시아 이런데.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인도네시아가 넷플릭스 시키니까 나 한국 건 줄 알았다니까. 다 한국 걸로 도배야. 일본도 그렇군요. 일본도 요즘 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거의 뭐 다 도배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더글로리를 엎어칠 뭔가 옵니다. 어글로리라고. 아, 더글로리. 청프로가 연애 그거 하잖아. 어글로리. 예. 네? 남영 기자하고. 어그로 끄는 거예요. 예. 다시 연예계 복귀하시는 겁니까? 네. 연예계 어글로리라고. 연예계 말고 연예계. 뉴스와 예. 그리고 다양한 것들. 예, 뜻 검색어에서는 좀 1위가 잼버리였어요. 이거는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뜻 검색? 예. 아, 잼버리 뜻이 뭐냐? 뜻이 뭐냐? 그러니까 뒤에 ETA나 디토 같은 경우는 뉴진스 노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검색어군요, 이거는. 예. 예. ETA나 디토 같은 경우는 이제 뉴진스 노래니까 이게 뜻이 뭐냐? 뭐 키치 이런 거 뜻이 뭐냐? 이게 가수들 얘긴데. 아, 1위가 잼버리. 아유, 얼마나 그때 사고를 쳤으면 그러네요. 예. 요게 1위냐 싶은 느낌이 좀 씁쓸하게 들었던. 키치는 자 아이브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네요. 아, 예. 아이브. 키치 예예. 그리고요. 키치키치는 다른 노래 아니에요? 아하, 다 음악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예, 그럼 저도 음악 얘기 좀 세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뭐죠? 우리 예전에 화려한 싱글이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네, 맞아요. 예. 결혼은 미친 짓이야. 아니야, 그 결혼 미친 짓이 아닌가? 맞아요. 그죠? 화려한 싱글이잖아. 화려한 제목이? 싱글. 제목이 화려한 싱글이에요. 네, 네. 아, 화려한 싱글이야. 거기까지만 해줘. 예. 두 소절이 상하나. 예, 근데 그게 눈물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싱글의 삶은 이제 가족으로부터의 구속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떠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통계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인데 이제 진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세상이 왔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서 10가구 중에 3집은 1인 가구요. 1인 가구고요. 요즘 예전에 우리가 보통 가구당 뭐라고 얘기하면 가구라고 하면 보통 4인을 기준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가구라고 하면은 1인이 가구가 되는 게 아예 대세가 돼 있습니다. 가구당 뭐 올해 추석 제사상 비용 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4인 기준이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가구당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게 1인 가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 이게 노년하고 20대 쪽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중이 원래 이거보다 더 전으로 돌아가면은 한 2005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 기준은 거의 33%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 30대 이하의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데는 세종하고 서울이에요. 세종이야 뭐 어차피 서울에서 저 파견 나간 공무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고 그리고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대부분 사는 지역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똑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1인 가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1인 가구들이 좀 그 돈이 많냐? 뭐 돈도 뭐 연소득도 3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자산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54.6%는 54.6%면 절반 이상이잖아요. 4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 기준으로 보면 12평 이하의 집에 살고 있고 집 소유율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인 가구라 그러면 되게 여가 생활도 좀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하잖아요. 1인 가구가 뭐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복수응답 기준으로 78%가 동영상 콘텐츠 시청입니다. 그냥 쉴 때는 그럼 뭐 하냐? 그러면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이 23.7%. 그러면 정말 자기가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자기 개발 비중은 17.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뭐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12평도 안 되는 집에 앉아서 그냥 동영상 보는 게 1인 가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보자 있잖아요. 네. 기초세급을 받는 1인 가구가 123만 5천 가구인데 전체 수급 대상의 72.6%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데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을 보통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그 복지 체계를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 4인 가구로 돼 있는 그런 복지 체계를 1인 가구로 재설계를 해야 되고 1인 가구 중에서도 20대 1인 가구와 60대 1인 가구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 체계 기준으로 좀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대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제도도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통계청의 어떤 조사 결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1인 가구 뭐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뉴스는 뭐 계속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주류가 됐다. 네. 그리고 근데 저기 인구 그들의 삶이. 분포상 보면 여성 1인 가구는 70대가 제일 많고 예, 남성 1인 가구는 30대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아주 비대칭적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 1인 가구, 남성 1인 가구 다 20대가 많다. 이건 소멸할 수 있거든. 결혼을 예. 장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1인 가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추세적으로 여성 70대와 남성 30대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여성 70대는 어쨌든 뭐 아저씨들이 좀 먼저 가신 것 같고, 그렇죠. 예, 남성 30대는 집에서 나온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살고 네, 여성 20, 30대는 그래도 집에 좀 집에 있는데 이제 아, 어딜 나가 집에 있어 딸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아휴 혼자들 또 살아보면 그것도 뭐 나름 재미있어요. 네. 1인 가구시죠 지금 현재 기준, 뭐 한국 기준. 뭐 그렇게 또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사람 모두가 다 혼자인 겁니다 결국.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